조선 500년 역사에서 피를 나눈 형제를 죽이고 왕좌에 오른 사람이 딱 둘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조 이유. 이 두 사람은 조선에서 가장 냉혹한 왕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두 사람의 말년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세조는 전신에 종기가 퍼져 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1984년 오대산 상원사의 불상 안에서 실제로 피와 고름이 잔뜩 묻은 세조의 적삼이 발견되었습니다. 500년이 넘은 옷에 아직도 고름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태종은 어떨까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아내와도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말년을 홀로 보냈습니다. 죽기 직전 큰 가뭄 속에서 땡볕 아래 종일 앉아 하늘에 빌었다고 합니다. 왕좌를 차지한 대가는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오늘은 형제의 피 위에 올라선 두 왕이 평생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실록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398년 한양의 밤,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칼을 뽑았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이복 동생들이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은 이방원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태조는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인 막내 방석을 세자로 앉혔습니다. 이방원은 철저히 배제되었죠. 여기에 정도전까지 왕자들의 사병을 없애려 하자 이방원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은 이복 동생 방석과 방번을 죽이고 정도전과 남은 등 핵심 세력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이때 이방원의 나이 겨우 31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년 후, 이번에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형 이방간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죠. 이방원은 친형의 군대마저 진압합니다. 다만 형 이방간만큼은 목숨을 살려서 유배를 보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의 피바람 끝에 이방원은 마침내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하지만 숙청은 계속됩니다. 왕이 된 이방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아내 원경왕후의 친정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 이 여인은 왕자의 난 당시 직접 무기를 숨겨두었다가 남편에게 건네주고 갑옷까지 꺼내 입혀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였죠. 그런데 태종은 외척이 권력을 잡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결국 처남 4명을 모두 죽입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해. 원경왕후의 남동생 4형제가 전원 사사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세종을 왕위에 앉힌 뒤에는 세종의 장인 시몬까지 제거합니다. 아들의 왕권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이토록 냉혹했던 태종 이방원. 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먼저 아버지 태조와의 관계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왕자의 난 이후 함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긴 충격 때문이었죠. 이방원이 아무리 사신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함흥차사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아들. 다음은 아내 원경왕후입니다. 남동생 4명이 남편의 손에 죽고 후궁 문제로 다투고 양녕대군의 폐쇄자를 두고 갈등한 끝에 부부 사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록에는 원경왕후의 투기 때문에 태종이 경연청에서 열흘 넘게 따로 거처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원경왕후는 142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야사에 따르면 임종 자리에서도 태종과 화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들 곁에서 눈을 감으면서도 남편에게는 끝내 고개를 돌렸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실록을 보면 이 냉혹한 태종 이방원이 의외로 자주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성령대군이 요절했을 때, 양녕대군을 폐쇄자할 때, 그리고 아버지 태조가 승하했을 때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군주. 하지만 그 갑옷 안에는 평생 가족의 정을 갈구했던 외로운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태종의 마지막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말년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굶주렸죠.
태종은 땡볕 아래 종일 앉아 하늘의 비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날만이라도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태종이 죽은 날 정말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비를 태종우, 즉 태종의 비라고 불렀습니다. 1422년 태종 이방원 사망. 향년 56세. 태종의 손잡벌인 세조 이유. 이 사람의 이야기는 태종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 이유는 단칼에 영의정 김종서를 죽이고 좌의정 황보인을 제거하고 친동생 안평대군까지 사사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12살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됩니다. 세조는 이들을 능지처참에 처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까지 끌어내 형을 집행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그 뒤에도 금성대군의 복위 운동이 이어졌고 세조는 결국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단종의 나이 17. 한 연구에 따르면 세조 재위 기간 동안 처형된 사람이 무려 184명이 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세조에게 찾아온 대가는 몸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조실록과 여러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심각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전신에 종기가 돋고 고름이 흘렀으며 피부가 썩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나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어이들도 손을 쓸 수 없었고 세조는 온양온천에 행궁까지 차리며 온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악몽과 불면증, 신경쇠약에도 시달렸습니다. 유명한 야사가 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침을 뱉었고 그 자리마다 종기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사이고 실록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세조의 병을 인과응보로 바라보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 장차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는데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야사에서는 이것 역시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피로 얻은 왕자가 자식에게까지 화를 미친 셈이죠. 이 무렵 세조는 불교에 깊이 귀의합니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의 왕이 불교에 매달린 겁니다. 대오불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대산 상원사 이야기가 바로 이때의 일입니다. 세조가 상원사에서 100일 기도를 한 뒤 계곡에서 목욕을 하는데 지나가는 동자승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세조가 말했죠. 네가 어디 가서 임금의 옥체를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자 동자승이 대답합니다. 대왕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동자승은 사라지고 종기가 나았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4년에 이 상원사 문수동자상을 수리하다가 불상 안에서 진짜로 세조의 적삼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피와 고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적삼은 세조가 죽기 2년 전인 1466년에 봉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실물이 증명한 세조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1468년 세조는 죽길 하루 전에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50세 태종과 세조,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기틀을 다졌고 세조 역시 활자 인쇄와 국방 강화 등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왕자를 피로 물들인 대가는 끝내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아내와 화해하지 못하고 주모하지 못했고 죽는 날까지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 고독한 왕이었습니다.
세조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고 장남을 잃었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가 불교에 매달려 참회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권력은 손에 넣는 것보다 그 뒤가 더 무섭습니다. 칼을 들어 왕좌에 올랐지만 그 칼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교훈을 자꾸 잊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